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보건에서 토양오염편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토양오염 파트는 별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 정도 방법만 알면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게 돌고 돌아요. 그래서 대기가 오염되거나 수질 오염이 되면 결과적으로 토양도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대기가 오염이 됐다? 그럼 산성비가 내려요. 그러면 건물도 부식되고 생태계도 파괴되고 그래서 산성비 오염물질이 바다에 내리니까 결과적으로 수질도 오염되겠죠. 그리고 이 오염된 물은 땅으로 스며들어요. 우리 산업 폐기물 이런 거 다 매립해가지고 땅에 흡수되면은 결과적으로 토양이 오염되죠. 그래서 토양 오염은 그냥 오염된다기보다 이렇게 순환되고 돌고 돌아서 어쨌든 결국은 다 오염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기가 오염됐다 이런 비 내려가지고 땅으로 들어가고 물이 오염됐다 이러면 공업용수든 농업용수든 어쨌든 물을 오염시켰다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땅으로 흐르고 뭔가 폐기물 땅에 묻었다 이것도 흙으로 흡수되니까 토양 오염이고 농약을 썼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땅으로 들어가겠죠. 중금속 이런 것들 다 땅에 묻어버렸다? 이것도 토양 오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토양 오염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일반 가정 폐기물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생활 폐기물이라 하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겠죠. 뭐 각종 쓰레기, 그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도 있을 거고 음식 쓰레기, 뭐 폐기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에 안 좋은 위험물질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그냥 일반 쓰레기가 있을 거고 따로 배출 시설을 달아서 버려야 되는 폐기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정 폐기물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따로 지정해 놓은 폐기물인데 의료 폐기물이 있고 의료 폐기물 말고 뭐 폐유나 폐산 이런 유해물질을 처리하는 이런 폐기물이 있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거는 의료 폐기물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 뭐 사업장 배출 시설 어떻게 공정 처리하고 어떤 시설을 달고 이 시설은 뭐고 막 이런 거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가끔 너무 깊게 들어간 책에는 이런 내용까지 다뤄가지고 아 왜 이런 내용은 빠졌어요? 왜 없어요? 라고 하는데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 낸다면 의료 폐기물을 내지 뭐 사업장 배출 시설을 어떻게 놓고 기준이 어떻고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겠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의료 폐기물과 각종 생활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방법만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는 뭐 매립하는 방법, 소각, 퇴비 처리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먼저 매립부터 볼게요. 매립은 말 그대로 땅에 묻는 방법이에요.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씁니다. 왜냐면 폐기물 종류와 상관없이 다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리고 매립지 묻어놓으면은 이거 따로 활용도 가능하죠. 그리고 별다른 거 없이 그냥 땅 파가지고 묻기만 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요.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땅 파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매립지가 주저앉을 위험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쓰레기를 묻어버린다 하는데 이걸 누가 웰컴 하면서 우리 동네에 매립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거예요. 이런 걸 지역이기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이기주의를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님비 현상, 하나는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님비 같은 경우는 우리 집 뒷마당조차도 안 돼. 혐오시설 못 들어와.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안 돼. 이런 게 님비예요. 그리고 핀피 같은 경우는 제발 우리 집 앞에 놔줘. 막 지하철 역세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시설들, 문화시설. 이런 거는 우리 집 앞에 놔. 하지만 쓰레기 처리 이런 거 안 돼. 근데 어딘가는 우리가 매립지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지역 이기주의죠. 그래서 주민 동의가 어렵고 그리고 땅에다 다 묻어버리다 보니까 땅이 되게 넓어야겠죠. 좁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후 영향도 많이 받아요. 눈 와가지고 땅이 얼어버려요. 그럼 못 파죠.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비 올 때 쓰레기 묻어놓으면 오염물질 다 바다로 흘러가죠. 그래서 눈 오고 비 오고 이럴 때 매립 못해요. 그러니까 날씨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립 같은 경우는 특징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특징 요거 기억해 주시고
반면에 매립지가 주저앉는다든지 지역 이기주의죠. 님비랑 핀피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기후 영향과 넓은 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특징을 잘 알아주세요. 다음은 소각하는 방법 볼게요. 소각은 말 그대로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하다 보니까 좀 가장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재 같은 거는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는 것보다 태워가지고 재를 매립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소각은 깨끗하게 다 태워버립니다. 면적도 크지 않아요. 그냥 소각시설 요만큼만 있으면 여기다 다 넣고 태우면 되잖아요. 기후 영향도 없어요. 그냥 쓰레기 태우는 거니까. 그리고 도시 중심에다가 설치할 경우는 쓰레기 태우고 난 이런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이나 여러가지 열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쓰레기를 멀리 이동을 안 해도 되니까 운송비도 절약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의 장점, 깔끔하게 할 수 있고 기후나 설치 면적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 있어서 여러가지 운송비도 절약되고 폐열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소각장 시설을 만드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이 있고요. 대기오염의 원인이 돼요. 특히 PVC나 전선 이런 거 잘못 태우면 다이옥신이라고 환경호르몬, 이거 발암물질이죠. 이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요거 정도는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이게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미리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그냥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각의 장점, 단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퇴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식 쓰레기, 축산물 폐기물 이런 거 처리하기 좋겠죠. 그래서 유기물질을 퇴비로 발효시켜서 만드는 건데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거는 퇴비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걸 제외하고 이제 음식 쓰레기라든지 축산 폐기물 이런 걸 퇴비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변소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색식 변소가 가장 위생적이고 하수 처리장에 있는 도시에 설치하기 적합하다. 요 특징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폐기물 종류를 봤는데 우리가 의료 폐기물이 가장 간호조무사 쪽이랑 관련이 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의료 폐기물은 병원이나 시험기관 이런 데서 배출되는 폐기물인데 이게 어쨌든 감염 같은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인체 조직 적출물이라든지 동물 실험 사체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료 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 폐기물은 크게 세 종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격리, 하나는 위해 의료, 하나는 일반 의료 폐기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크게 보셔야 되는 게 각각의 종류마다 예시를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손상성 폐기물에 얘는 뭐가 있는지, 다음 중 병리계 폐기물이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종류와 예시를 알아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폐기물들 보관 기간을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15일이고요. 격리만 7일, 그 다음에 손상성만 30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15일인데 요 두 개만 좀 다르니까 암기를 해두시고요. 폐기물 도형의 색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 흰 상자에 요 노란색 딱지가 붙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두 개가 다릅니다. 격리 같은 경우는 빨강이고요. 재활용 태반은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는 한번 암기를 하시고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격리 의료 폐기물은 감염병이죠.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들한테 나온 폐기물들. 얘네들은 7일밖에 보관 못하고 응급한 거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조직물류는 인체 조직, 사체, 혈액물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재활용 태반 같은 경우는 인체 조직물 중에서 태반을 재활용할 경우고 녹색의 15일입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우리 주사바늘, 침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종이봉투에 넣으면 찢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흰색 플라스틱 박스에 요 노란 딱지 붙어있는 거기다가 30일까지. 왜냐면 얘네들은 크기가 작잖아요. 바늘 같은 거라서. 그래서 좀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고요. 병리계는 임상병리죠. 시험 검사하고 난 폐기물들. 그다음에 생물화학 폐기물은 폐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제 이런 거 버리는 거고요. 혈액 오염 폐기물은 혈액이 묻어가지고 오염이 됐는데 그게 좀 많은 거죠. 그래서 폐혈액백이라든지 혈액 투석하고 난 폐기물 아니면 혈액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건 관리 처리가 필요한 폐기물, 이걸 혈액 오염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 폐기물은 그냥 알코올솜, 거즈, 일회용 주사기, 주사기 바늘이 아니라 그냥 주사기만이에요. 플라스틱 주사기.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버리는 것들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기가 있으면 주사 바늘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몸통이 있잖아요. 이 손상성 폐기물 요 위에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홈에다가 끼워 넣으면 바늘만 쏙 빠지고요. 이 플라스틱은 일반 의료, 이 침은 손상성 폐기물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 폐기물의 종류와 날짜, 도형, 색깔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토양은 크게 나올 게 없지만 그래도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 가장 위생적인데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처리법이래요. 소각이죠. 가장 깨끗하게 태워버릴 수 있는데 소각하려면은 화석연료도 써야 되고 태운 물질, 다이옥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나오니까 근데 전선 PVC 등을 태울 때 나오는 오염 물질, 위해 물질 요거 물어보는 거죠. 다이옥신 정도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유해한 것들이 있겠지만 다이옥신이 대표적이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요 6문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예요. 예시를 주고 어떻게 처리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 폐기물 이거는 퇴비로 만들면 좋죠. 음식물 낙엽 요것도 퇴비예요. 처리 비용이 저렴한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는 거죠. 매립법. 폐기물 처리하는데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매립법이죠. 왜냐면 땅 얼고 비 오고 하면 못하잖아요. 도시 중심에도 설치가 되는데 폐열도 활용할 수 있대요. 소각법이죠. 폐기물 처리 시 미리 가연성인지 불연성인지 분리수거가 필요한 것은 소각법이죠. 다음은 의료 폐기물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예시를 주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폐기물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폐기물의 종류와 예시를 매치시키는 문제로 보면 돼요. 혈액, 체액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이런 것들은 일반 의료 폐기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폐혈액백, 혈액투석 사용 폐기물 등 뭔가 혈액 유출량이 많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래요. 이런 거는 혈액 오염 폐기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까 혈액 체액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이런 거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의 도형 색깔은 하고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일반 의료 폐기물은 노란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 노란색 도형이 그려진 전용 용기에 넣을 수 없는 폐기물. 노란색 도형이 아닌 애를 골라주면 돼요. 병리계 노란색이고 손상성 폐기물 노랑, 혈액 오염 폐기물도 노랑이고 일반 의료 폐기물도 노랑인데 재활용 태반은 녹색이죠.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감염병 환자한테 나오는 격리의료 폐기물이 빨간색이었죠. 그 두 개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노란색이니까 이 색깔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한테 나오는 이런 격리의료 폐기물의 도형 색상은 빨간색이었죠. 이런 건 바로바로 골라주셔야 되고요. 손상성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이라 하면은 주사바늘, 침 이런 뾰족뾰족한 애들의 말을 하는데 최대 며칠까지 보관 가능하냐 하면은 얘네들은 조그맣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15일이었죠. 감염병 환자한테 나오는 격리의료 폐기물이 7일이었고요. 이 날짜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토양 오염에서 확장돼서 의료 폐기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정도면은 환경보건에서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